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텐선비 남윤택입니다. 자, 오늘부터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섹터를 투자하시다 보면 유독 잘 가는 섹터가 있는데, 이게 대세인 것 같아. 근데 정작 나는 그 섹터의 종목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 최근에 그런 섹터가 어떤 섹터입니까? 바로 반도체죠. 투자 안 해도 상관없죠, 사실. 하지만 투자하고 싶은데 없다. 근데 이미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갔다. 뭘 투자해야 되냐? 하시는 분들이 포모를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 자, 오늘은 반도체 시리즈인데요. 자,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바이오 그리고 로봇 쪽에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이 섹터마다 있을 수 있어요. 시기를 놓쳐서 투자를 못하고 계신 분들. 대장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 자, 지금처럼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2, 3등주까지도 상승이 확대되는 이런 분위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대장주 투자가 아닌 2, 3등주 투자도 어느 정도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바로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은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새벽인데 화요일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삼성전자가 4.5% 강하게 상승했고요. 하이닉스가 6% 올랐습니다. 삼성 하이닉스가 4%, 6% 이렇게 오를 정도면요. 코스피 시장을 그냥 얘네 둘이 견인했다라고 봐도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반도체 섹터들도 보면 상당히 강한 흐름들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기가비스, 필옵틱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 종목으로 모아놓은 반도체 섹터 안에서만 봐도 흐름이 상당히 좋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보면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엄청 강한 상승을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면 주봉상으로도 기존의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시점입니다. 기존에 답답했었던 흐름은 이렇게 U자 형태를 그리면서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하이닉스는 어떨까요?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와는 달리 계속 좋은 흐름을 가져갔지만 지금 전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점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굉장히 기대가 큰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일봉 차트로 봐도 하이닉스는 마찬가지죠. 자, 이런 상승을 누가 견인하고 있는지 수급 현황을 좀 보시면요. 네, 지금 보시는 건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 현황인데요. 외국인이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고요. 기관은 어땠습니까? 기관도 마찬가지죠. 최근 들어와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SK 하이닉스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국인이 마찬가지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사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를 어느 정도 공격적으로 매수를 했고 이 누적 순매수를 보십시오. 외국인 기관이 얼마만큼 하이닉스를 매수했는지 우리가 한 달 동안의 통계만 보더라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코스피가 3,400을 훌쩍 넘었고요. 자,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보셨던 이런 대장주뿐만 아니라 2, 3등주도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찍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이렇게 찍어볼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흔들다가 딱 찍으면 동진세미킴이 나왔는데 흐름 좋죠? 또 하나 눌러볼까요? 네, 솔브레인 그냥 아무거나 찍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테슬라 관련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두산 테스나는 어떻습니까? 기존에 강한 저항에 부딪혔었던 위치를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 흐름이고 삼성과 밀접하게 올라가는 원익 IPS도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말 안 올라갔었던 하나 마이크론, 이 답답한 박스권에 갇혀서 횡보했었던 하나 마이크론도 최근에 거래를 터트리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관련주죠. 블랭크 마스크, 포토 마스크, 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는 SNS텍도 굉장히 강한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할 것 없이 그냥 반도체 종목은 이런 상승을 가져가고 있고요. 특별히 삼성 파운드리 관련주로 엮이는 SNS텍과 SFT 그리고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캠트로닉스도 최근에 박스권 안에서 강한 모습으로 완전히 모멘텀을 바꾸는 기존의 전고점마저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이렇게 가고 있다 보니까 반도체 없는 분들이 포모를 느낄 수밖에 없는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가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필옵틱스는 어떻습니까?
어찌 보면 좀 흐름이 약한 것 같지만 자, 오늘 상승은 예사롭지 않게 11%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반도체가 일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수급으로 강하게 올라가는데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2, 3등주까지도 이 수급이 확대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이 없으신 분들이 포모를 느끼고 있는 시점인데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방금 보셨다시피 지금 단기 고점인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에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가 굉장히 고민이실 텐데 이미 이전에 제가 저희 채널 안에서 그리고 옷장사의 보물지도 채널 안에서 김 대표님이 몇 개의 종목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를 보면 QRT가 있었죠. 제가 QRT 공부했던 거 여러분들과 함께 QRT를 공부하면서 CXL, 소캠, 반도체 신뢰성 검사 이런 것들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TLB 차트가 예사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TLB 어땠습니까? 기존에 전고점이었던 주봉 차트로 보시면요. 여기였잖아요. 여기. 그때 우리가 종목 분석 공부할 때는 이 시점이었습니다. 기존에 계속 부딪히고 돌파하지 못했던 그 지점을 돌파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돌파하기 전부터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역시나 실적 기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얘가 올라가는 건 역시나 HBM 관련된 수주 내용인데 얘는 PCB 기판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HBM에 들어가는 PCB 이쪽이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TLB가 최근에 흐름이 상당히 강하고요. 영업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수급과 함께 가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우리가 신규 접근하시기 부담스럽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QRT였습니다. QRT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실적 면에 있어서는 당장 폭발적인 증가가 보이지는 않지만 반도체 이런 수급과 그리고 앞으로의 HBM이나 여러 가지 AI 반도체 그리고 MLCC, 디스플레이 이런 영역에서 신뢰성 검사에 대한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 가치 수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QRT의 지금 시점이 여러모로 봤을 때 매물 소화도 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 구간이며 200일선을 지지 삼아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이 시점이 상당히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길게 보면 이 박스에 아직도 갇혀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부담스러워서 내가 좀 사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겁니다. 자, 길게 보면 주봉으로 볼까요? 지금 시점이 부담스럽다라고 보기에는 물론 이게 어느 정도 거품이 있겠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적정 밸류를 산정하는 건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히는 실적을 보고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미 여러분들이 좀 시점이 늦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반도체 실적이 찍히는 걸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하시면 주가의 흐름 면에 있어서는 어찌 보면 좀 엇박자를 타실 수 있는 확률이 큽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선 특별히 이 주가의 흐름이 실적의 선행지표로 약간은 먼저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 실적이 탐탁치 않을지라도 충분히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QRT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늘 주인공은 얘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얘는 더 빠져있죠.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자, 오늘 사실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종목 분석을 다루는 목적은 아니고 종목 분석은 제가 옷장사의 보물지도에서 한번 다뤄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고 다음에 제가 텐선비 채널에서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종목 분석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참고로 얘는 방막 공정이죠. 반도체 웨이퍼에 얇게 막을 씌워서 전기적 특성을 가져가게 해주는 그런 증착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SK 하이닉스 향으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요. 아직까지는 삼성 향으로 들어간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밀접하게 움직인다. 근데 이상하게 주가는 밀접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첫 번째로 포모가 오는 분들에게 지금 접근하기 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 QRT와 함께 주성 엔지니어링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긍정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으면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 차트를 보다시피 일단은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지금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보면요. 어느 정도 올라와 있죠. 이게 바닥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다른 종목들의 상승폭에 비해서는 일봉 차트로 보면 좀 아쉬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기에는 하이닉스의 흐름과는 따라가는 모습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부터 좀 우리가 집중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주성 엔지니어링은 남들 다 좋을 때 얘는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한번 보시면 일단 실적은 탄탄하게 나오고 있어요. 빨간색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고
영업이익률이랑 매출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4,300억 원대 매출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을 보면 이때 영업이익률이 가장 많이 나왔죠. 매출도 4천억 원대 좀 제법 많이 나온 편이었는데 수익성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8%가량 나왔고요. 그 다음날 매출이 급감하면서 수익성도 10%대로 이렇게 뚝 떨어졌습니다. 그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가이던스를 보면요. 지금 2025년이 올해 3,300억 원 정도 매출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연도 26년은 4,400억 원, 그리고 27년에는 5,100억 원대 소폭 이렇게 증가하는 가이던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청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가이던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현재 주가의 흐름이 큰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은데 주성 엔지니어링은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하이닉스와 다른 어떤 외부 변수가 있다라고 일단은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가 되는 뉴스를 가져와 봤어요. 자, 첫 번째 뉴스는요. 올해 7월 22일에 나온 뉴스입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성장이 둔화된 이유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는 건 바로 중국 의존도 리스크입니다. 자,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금까지 85%의 매출이 중국 쪽 매출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 자,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해는 24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시장의 매출 확대로 호실적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 연결 기준 매출이 4천억 원대를 넘어가고 영업이익도 972억 원을 기록을 해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자, 이 고객향을 보면 CXMT, YMTC라고 하는 중국 메모리 기업이 나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쪽으로 이 지원을 받아서 투자를 확대를 해서 이익이 좋게 나왔는데 최근은 안 좋다라는 거죠. 왜? 중국향 매출이 비중이 크다. 근데 비중이 크다고 하더라도 매출이 많이 나오면 나쁘진 않을 텐데 매출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의존도가 높은데 문제는 중국 정부가 반도체 자립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군다나 미국이 반도체 시장 내에서는 계속 중국을 견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 반도체 자립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계속 강화할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자, 이런 흐름으로 만약에 계속 간다라고 하면 주성 엔지니어링의 중국향 수출 매출이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이 주봉 차트로 좀 계속 보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그렇게 뭐 바닥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를 계속 보다가 월봉 차트를 좀 보는데 좀 특이한 뭔가 좀 특징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지금 월봉 차트인데요. 보시면 과거에 좀 상승이 있었던 시점이 이때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고점을 찍었던 게 이 무렵입니다. 그리고 이때죠. 자, 이때 날짜를 한번 볼 텐데, 자, 이 별표 친 날짜, 고점이었던 이 별표의 시점의 날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때가 언제였습니까? 2022년 3월에 고점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언제였습니까? 자, 2월, 3월 마찬가지죠. 네, 그리고 이 무렵은 언제였습니까? 이 무렵.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24년 3월 무렵이었습니다. 자, 22년 3월, 그리고 24년 3월. 그리고 여긴 이미 날짜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고점을 기록했었던 월봉 차트입니다. 이거 25년 3월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3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말까지 빠지다가 1, 2, 3월부터 점차적으로 올라가면서 고점을 기록하고 또 빠지고 이러한 패턴을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2022년을 한번 보시면요. 3월에 고점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보면 연말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12월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내년부터, 자, 그 다음 해부터 계속적인 이렇게 상승을 가져갔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이런 패턴을 보면 공교롭게,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떤, 네, 그래서 이 3월이라는 날짜가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까지는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그런 패턴을 본다라고 하면 3월 무렵에 고점을 기록하고 연말까지 빠져요. 그죠? 연말까지 빠지다가 이날은 좀 흐름이 좀 길었습니다. 어찌됐든 흐름의 끝은 3월에 끝났습니다. 고점은 3월에 나온다. 그리고 빠졌죠. 이 빠진 날짜를 보면 거의 연말 무렵까지 빠졌습니다. 그죠? 네, 12월 달까지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그 다음에 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한 뒤로 3월까지 또 고점을 찍고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 흐름 상황에 있는데, 물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섹터 내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패턴을 깨고 강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봤을 때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 이거 아직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아까 TSMC에 대한 추가적인 뭐 업무, 추가적인 뭐 긍정적인, 네, 일단은 지금의 흐름을 보면요, 일단 두 가지. 네, 그래서 지금, 네, 일단은 지금 일봉 차트로 좀 넘어오면 위치 자체는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일단 이 200일선을 아직까지도 돌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이고, 200일선을 깨지 않았어요. 과거에는 깨지 않고 닿으면 올라오고 하다가 이때 이탈했죠. 이때 당시에 주가의 흐름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점에다 이때 빠진 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큰데 중국에 대한 수주가 3분기 이후부터는 공백기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뉴스가 이때 무렵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26,000원대까지 빠졌고 바닥을 계속 확인하고, 최근에 반도체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주성 엔지니어링까지도 수급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일선 돌파에 숙제를 안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윗꼬리를 가져가면서 위에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 매물대를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냐라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실적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습니다. 실적이 가이던스를 봤을 때 27년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하지만 이게 폭발적으로 성장이 늘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수익성 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대를 넘는 모습들이 나와주지 않고 있고 18%에서 잘 나와봐야 20% 중후반 수준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 대체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 중국에서도 이 국산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이게 깨지지 않을 만큼 이 진입 장벽에 대한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시점임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아직까지 무언가 안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못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중국 의존도가 너무 크다라는 리스크였죠. 그래서 중국 쪽의 변수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우려 때문에 주성 엔지니어링의 차트가 이렇게 계속 눌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뭐 분할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철회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속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지금은 무언가를 하겠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정작 투자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근거가 되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잠깐 좀 살펴보면 최근에 AI 관련 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서 반도체 구조와 공정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2연구소 장비 개발에 나섰다. 여기에 타겟하고 있는 시장이 A직 반도체라고 하죠. 특별히 미국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발생될 경우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A직 시장 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선 주성 엔지니어링의 향후 실적 모멘텀이 기대된다. 중국의 BOE가 삼성 디스플레이와 소송에 패소를 했죠. 자, 그것 관련해서 이제 미국 시장에 패널 공급에 대한 제약 사항이 나왔는데, 아이폰 패널을 BOE 대신 LG 디스플레이가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폰 패널에 어떤 기업들이 납품을 했는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장 많은 50%의 비중을 차지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30% 비중을 차지했는데 BOE는 20%였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애플이 BOE 패널을 쓰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이 20%가 LG 디스플레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와 LG 디스플레이가 점유율 50대 50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뭐 물론 LG 디스플레이 쪽으로는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 BOE 쪽으로는,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이거 관련해서 뭐 일시적인 수혜가 뭐 돋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관련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관련주로 일단 선익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자,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뭐 구체적으로 다뤄보지는 않겠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이 우리는 중요하겠죠. 여기에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자, LG 디스플레이의 증설은 장비 증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훈풍을 불어올 전망이다. 그 관련주로 여러 가지 뭐 종목들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신성 ENG가 뭐 클린룸 장비 관련해서 부각을 받을 것이다. DMS 같은 경우는 뭐 세정 식각 쪽으로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보는 주성 엔지니어링도 수혜주로 얘기를 합니다. 사나막 증착 장비와 함께 뭐 봉지 증착 장비, 자, 이런 것을 통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QRT도 말씀을 드렸죠. 자, 여러분들이 이 포모 관련주 시리즈 제가 이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이 종목이 최고다는 아닙니다. 대장주는 아니에요. 이런 흐름을 가져갔는 데는 분명히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급이 들어오는 섹터 내에서는 이 수급의 확산 차원에서 분명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얘가 언제든 3등주에서 2등주의 자리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성장주이기 때문이죠. 주성 엔지니어링은 성장 가능성으로 봤을 때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포모 관련주로 성장성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에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성 엔지니어링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수익이 10배, 주식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다음에도 포모 방지 특집 시리즈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